노총각 아들의 늦은 결혼, 그리고 실연. 효선은 올해 75이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 준호가 48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효선은 매일 밤 기도를 드렸다. 제발 우리 준호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준호가 직장 동료의 소개로 41살의 미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미경은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인성이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준호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첫 만남에서 미경이 효선에게 인사할 때의 모습을 효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준호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미경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효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효선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됐다. 미경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검소함을 보여주었다. 늦게 맞이한 며느리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신혼 초기, 미경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다. 주말마다 효선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었니? 고생했겠다. 고생이라뇨?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저 역시 좋아요. 효선은 미경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다.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자랑이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친딸보다 낫다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부터 미경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다. 아,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미경의 대답은 점점 간단해졌고 예전처럼 다정한 말투는 사라졌다. 결정적인 변화는 미경이 효선의 약점을 파악한 순간부터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준호와 미경이 다툰 적이 있었다. 미경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릇에 기름때가 남아 있었는데 준호가 지적한 것이었다. 여보, 그릇에 기름때가 남아 있어. 다시 한번 씻어줄래? 그때 미경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결혼 전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니 이런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나이 많은 당신과 큰 맘 먹고 결혼한 건데. 준호는 당황하며 미경을 달랬다.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다. 자신이 나이든 남편과의 결혼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미경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효선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고 차가웠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효선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미경아, 뭐라고 했니?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나이든 아저씨한테 시집와서 살고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빠와 결혼해 준 건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효선은 말문이 막혔다. 앞에 있는 미경이 그 착하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다. 퇴근 후 돌아온 준호에게 미경이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한테 집안일 도움받는 거 어때요? 어머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심심해하시고 우리도 집안일 도움받으면 편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준호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며느리 집안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미경의 본격적인 갑질은 준호의 생일날 시작되었다. 미경은 준호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생일상을 차렸다. 효선도 당연히 참석했고 미경은 손님들 앞에서 효선을 정중하게 대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경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설거지통에는 온갖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효선이 망설이자 미경이 짜증을 냈다. 어머니, 저는 오빠 생일상까지 차려줬는데 이 정도도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느라 진짜 힘들었다고요. 효선은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아들 생일상을 차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고 설거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경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효선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 어머니, 그 냄비는 좀 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기름때가 남아있네요. 컵들도 좀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효선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손이 거칠어졌고 허리도 아팠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미경의 갑질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효선을 청소부 취급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미경아, 나한테 집 청소를 부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준호 오빠랑 결혼 안 했으면 오빠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도움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경의 말에 효선은 화가 났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효선이 아들 집에 갔을 때 집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걸 언제 다 청소하라는 건지 막막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미경이 나가면서 던진 한마디였다. 어머니, 청소 다 끝나면 밑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오빠가 입맛이 없다고 하네요. 오빠 좋아하는 반찬으로 몇 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효선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7시간을 청소하고 반찬까지 만들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힘든 일이었다.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참았다. 몇 주 후 미경이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다. 미경은 효선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를 부탁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요.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아, 요즘 배달 음식도 맛있게 잘 나온다더라.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떠니? 어머니, 제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고 자랑했거든요. 오셔서 솜씨 발휘 좀 해주세요. 결국 효선은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다. 어느 날 효선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미경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 저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요. 오빠한테 말하세요.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혹시 내가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해서.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서 병원 정도는 다니셔야죠. 효선은 혼자 병원에 갔다. 무릎 주사를 맞고 나서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미경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어머니, 제가 몸살이 나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와서 죽 좀 끓여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실 수 있어요? 효선은 화가 났지만 이번에도 아들을 생각하며 참았다. 결국 효선은 무릎이 아픈 상태로 미경을 돌봐줘야 했다. 큰 사건은 겨울에 일어났다. 12월 초 김장철이 되자 미경이 효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김장 좀 해주세요. 저는 김장하는 법을 몰라서요. 미경아, 김장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일인데. 같이 하자.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효선은 김장을 혼자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어머니, 저희 집 베란다에서 하시면 돼요. 준비는 다 해놓을게요. 김장 당일 효선이 아들 집에 김장을 하러 갔다. 배추가 쌓여져 있는 베란다는 진짜 추웠다. 미경아, 여기서 김장을 하기에는 너무 추운데. 그냥 베란다에서 하세요. 집 안에서 하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따뜻한 거실에서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효선은 추위에 떨면서 혼자 김장을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작업을 혼자서 해야 했다. 몇 시간 지나니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했다. 효선은 미경을 불렀지만 TV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결국 효선은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쓰러졌다. 다행히 그때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호는 효선이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히 어머니를 거실로 옮기고 물을 먹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혼자서 이 추운 곳에서 김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이가 김장을 부탁해서 도와주고 있었다. 준호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엄마가 왜 혼자 베란다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 미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혼자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도 이렇게 추운 곳에서 혼자 하게 두면 어떡해? 연세도 많으신데. 어머님이 혼자 하셔도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는 미경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다. 효선의 상태를 보니 심각했다. 손은 얼어서 파랗게 되어 있었고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가 베란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혼자 그 추운 곳에서 김장을 하다가 쓰러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혹시 미경이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집안일을 많이 부탁하나요? 효선은 잠깐 망설였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가끔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효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준호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엄마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의 행복이 중요하잖니. 미경이가 너를 잘 돌봐주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저를 위해 참으신 거예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미경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이든 나와 결혼해줬다는 것을 이유로 당신이 엄마를 파출부 취급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경은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오빠,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 나는 그냥 어머님을 생각해서. 변명하지 마. 말도 안 되는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엄마가 어제 베란다에서 쓰러진 것도 당신이 혼자 김장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잖아. 미경은 자신이 불리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빠랑 살려고 이 집에 온 거야. 어머니를 모시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 솔직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랑 결혼해 준 건데 이 정도 혜택은 누릴 수 있는 거 아냐? 나이 많은 노총각이랑 결혼해 준 거. 그게 엄마를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오빠도 알잖아. 나 아니었으면 오빠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아내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아내가 결혼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았다. 이혼까지 생각해봤지만 늦은 나이에 힘들게 한 결혼인데 이혼으로 엄마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준호는 미경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신, 앞으로는 엄마한테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난 당신과 이혼할 거야. 미경은 준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성격상 쉽게 굽힐 수가 없었다. 알았어. 사과도 할 거고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미경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며칠 후 다시 효선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과 똑같은 식으로 행동했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효선은 이제 지쳤다. 미경아, 나는 내 파출부가 아니다. 너가 사는 집 청소는 너가 직접 하는 게 맞다. 미경은 시어머니 반응에 화가 났지만 효선이 준호에게 이르면 또 준호가 화낼 것을 우려해 꾹 참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다. 효선이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미경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이 나물은 너무 짜네요. 이전은 기름이 너무 많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이렇게 대충이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은 효선이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다. 나이든 몸으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한 음식인데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효선도 속이 상했다. 그때 준호가 폭발했다. 미경아 그만해. 넌 변하지 않는구나. 너처럼 예의 없고 막무가내인 여자는 이 집에 필요 없어. 나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효선은 준호를 말렸지만 준호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미경은 당황했다. 설마 준호가 정말로 자신을 내쫓을 줄은 몰랐다. 여보, 진정 좀 해. 말실수 조금 한 것 같고 왜 그렇게 화를 내. 너의 언행은 실수가 아니라 이건 너의 악한 본성이야. 넌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미경은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완강했고 미경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미경이 떠난 후 집안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준호는 어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괜찮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를 위해 그 모든 걸 참으시다니. 효선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3년 후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은주였다. 47살의 은주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은주는 미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 만남에서부터 효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준호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효선은 은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억지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다. 준호와 은주가 재혼을 결정했을 때 준호는 엄마의 마음이 궁금했다. 엄마가 보시기엔 은주 씨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야. 마음씨가 착해. 정말요? 엄마가 좋다고 하시면 저도 좋아요. 은주는 효선에게 찾아와 정식으로 인사드렸다. 어머니, 제가 준호 씨와 살게 되면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효선은 은주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준호와 은주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 은주가 며느리가 된 후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은주는 주말마다 효선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장도 같이 보고 음식도 만들어 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선과 은주는 모녀 사이처럼 가까워졌다. 은주는 효선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고 효선도 은주를 친딸처럼 아꼈다. 어느 날 효선은 준호를 통해 미경의 소식을 들었다. 미경은 준호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다. 준호는 통쾌하다며 효선에게 얘기했지만 효선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부치고 살았던 가족이었는데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효선은 미경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미경이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